인디언 격언에 스토리로 말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스토리가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스토리텔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스토리 플러스 텔링의 합성어예요. 스토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설득력 있게끔 전달하는 방법을 스토리텔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객을 상대하는 영업인에게는 이 스토리텔링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소예요. 스토리텔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남의 이야기를 인용하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스토리텔링은 사실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여러분들 스토리에 공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한번 입혀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인이 상품을 팔기 위해 상품의 특징이나 장점을 설명하는 것은 그냥 말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적절한 스토리가 가미되어야 고객이 공감할 수 있고 판매로 연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인이 이 제품은 천연 보습 성분인 글리세린이 들어있어 피부의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알로에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야외 활동 후에 거칠어진 피부를 촉촉하게 진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상품을 설명한 후에 이 제품을 사용한 많은 고객들이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고객님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화장품을 권유를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이 화장품을 살 것 같아요? 영업인의 이 화법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한번 스토리를 가미시켜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피부가 안 좋아서 대인기피증,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았는데 우연히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거짓말같이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니 인생에 자신감도 생겼고 대인관계도 좋아졌고 사회생활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이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고객님, 저를 믿고 일단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방금 한 화법에는 제품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지만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토리의 힘이에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아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인의 경우에요. 고객님, 영재발굴단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언젠가 3명의 아이 모두를 영재로 키웠다는 주부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매일매일 다르게 놀아주었더니 애들이 저절로 영재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해보려 했는데 놀아주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막한 생각이 들 때 마치 땡땡교구를 알게 되었어요. 땡땡교구는 노래도 불러주고 다양한 체험도 하게 해주고 재밌는 창의력 게임도 있어서 우리 애가 너무 좋아했고 저도 함께 그냥 즐겁게 놀았어요. 그 결과 우리 애도 이번에 영재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었답니다. 고객님, 땡땡교구는 단순한 놀이도구가 아니라 융합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저를 믿고 한소리 교육은 저희 회사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운영한 세일즈 스쿨의 교육생이 직접 만든 화법이에요. 어때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게 스토리의 힘이에요. 두 가지 사례와 같이 상품의 스토리에 자신의 스토리를 더하면 막강한 세일즈 스토리텔링이 탄생한다.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자신의 스토리를 입혀라. 유형의 상품이든 무형의 서비스든 스토리가 상품의 가치를 높인다. 여러분이 판매하는 상품에 여러분의 스토리를 입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실전에서 활용을 해서 성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구매는 시소 게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한쪽 면에는 비용이 있고 한쪽 면에는 효용이 있어요. 효용 이꼬르는 다른 말로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담긴 여러분들이 만든 스토리가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여러분들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신발 회사에서 시장 조사를 하고자 두 영업인을 아프리카 오지로 보냈다. 한 명은 여기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는다. 시장성이 전혀 없다. 신발을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했고, 다른 한 명은 여기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 시장성이 무궁무진하다. 모든 사람에게 다 팔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 이 사례는 영업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 사례를 현실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단순히 평가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사고의 소유자라고 판단되는 영업인이 어쩌면 자신의 단순한 시각에 매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맨발로 살아온 원시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업인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욕만 앞서 무조건 판매를 밀어붙인다면 상대방의 거부감만 커질 것이다. 먼저 왜 아프리카 원시인이 신발을 신지 않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영업인이 판매하는 상품도 마찬가지다. 영업인이 아무리 상품의 가성비가 뛰어나고 효용이 높다고 확신해도 고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고객에게는 사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영업인은 먼저 고객을 이해해야 한다. 고객의 시각이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욕심만 앞세우는 영업인이 되고 만다. 의욕만 앞서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영업인은 하수다. 먼저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 후 상품이 필요한 이유를 단계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아프리카 원시인에게 신발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시인의 입장에서 왜 그들이 신발을 신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들과 공감하고 그 속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의 시각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왜 고객이 상품을 사지 않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고 나서 단계적으로 고객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을 설득하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영업인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고객을 설득해야 한다. 영업인의 말과 행동이 고객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는 3가지 요소를 갖추면 강한 설득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설득의 3가지 요소를 살펴보자. 첫째, 로고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논리와 근거를 가져야 한다. 두 번째, 파토스. 듣는 사람의 심리 상태나 감정을 살펴야 한다. 세 번째, 에토스. 말하는 사람이 신뢰가 가고 매력이 있어야 한다. 명확한 논리와 근거를 가져야 하고 듣는 사람의 심리 상태나 감정을 알아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신뢰가 가고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요소를 영업활동에 적용을 시켜보면 첫째, 로고스. 고객이 상품을 구매해야 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영업인이 권유하는 상품이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고객이 수긍해야 된다. 이것을 수긍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논리적인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둘째, 파토스. 고객이 현재 처해진 상황이나 여건, 마음의 상태 등 정서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먼저 고객을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 된다. 고객의 기분 상태가 어떻는지, 현재 입장이 어떻는지 이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에토스. 영업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면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을 잘해도 소용이 없다. 고객이 영업인을 신뢰하고 영업인에게 호감을 느낄 때 설득력이 커진다. 영업인을 신뢰하고 호감이 가야만이 설득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토스라고 말한다. 말하는 사람의 호감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세일즈에 나서는 영업인이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다. 고객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막상 구매는 감성적으로 하는 경향이 크다. 영업인이 매력적이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은 구매를 선택한다. 특히 규모가 큰 대형 영업이나 장기간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는 영업은 더더욱 그래요. 고객은 사람을 사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1+1이에요. 상품 플러스 여러분을 산다라는 거예요. 고객을 만나러 가기 전에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매력적인 상품인가 라고 말입니다. 고객은 여러분들을 사는 거예요. 세일즈 화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일즈 화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내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다. 말을 너무 잘하면 오히려 진실성이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래서인지 내가 아는 뛰어난 영업인들은 달변보다는 오히려 눌변인 경우가 더 많다.
중요한 것은 현란한 말의 기교가 아니라 고객과 공감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공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청을 잘해야 한다. 하석대TV 달인을 만나다 코너에 스피치의 달인으로 출연한 정용실 아나운서는 25년간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경청이라고 말한다. 제대로 들으려면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듣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요. 그래서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법입니다. 공감하는 표정, 눈빛, 몸짓, 추임새, 감탄사, 적절한 질문을 통해 내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용실 아나운서가 저한테 언젠가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날은 집에 들어가면 엄청 피곤하고 어떤 날은 별로 피곤하지 않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게스트를 만나서 많이 말을 들어준 날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자기가 말을 많이 한 날은 피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들어주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공감하고 표현이나 제스처나 질문을 통해서 고객과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말하는 게 피곤해요? 듣는 게 피곤해요? 말하는 게 힘들어요? 듣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듣는 게 훨씬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청득심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듣는 것이 마음을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업인은 매일 수많은 고객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눈다. 대화의 목적은 소통이다. 그리고 소통의 시작은 경청이다. 대부분의 영업인들이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말하기 전에 고객의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 경청해야 한다. 경청은 고객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공감의 표현이다. 고객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상담일수록 판매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여러 실험 결과로 증명되었다. 영업인은 고객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연인의 이야기처럼 집중해서 경청하고 공감을 해야 한다. 말은 그 다음의 문제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체계들도 스피치 체계들도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업인들이 말하는 연습은 하는데 듣는 연습은 안 해요.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표정, 몸짓, 눈빛, 추임새, 질문 등을 통해서 고객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거울 앞에서 듣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